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십니까. 명의와 수다 김철중입니다. 네, 써니 이혜선입니다. 자, 명의와 수다 오래간만에 다시 왔습니다. 약 2달 만인가요? 한 달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좀 자주 와주세요. 요즘 명의와 수다 보면은 후원 계좌에 후원금이 막 답지하고 있던데. 네. 그거 어디다 쓰고 있어요? 일단은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치콜 세트도 쏘고 있고요. 무슨 세트? 치콜이요. 아, 치콜 뭔지 아세요? 뭐요? 아, 또 치맥은 아시죠? 네, 치맥을. 거기에 콜라가 들어가면 치콜이죠. 그런 거야. 네. 딱 칼로리 높은 것만 먹고 있어. 응?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명의와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60%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배우자의 숙면을 방해하고 이혼도 당하고 본인 역시 수면이 나해서 주간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네. 안전사고를 나기도 하죠. 네. 50대 60%가 앓는 질병 무엇일까요? 이거 근데 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코골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코골이. 네. 아니 근데 코골이 때문에 이혼도 당해요? 그렇지. 너무 시끄러우니까. 진짜? 아니 이혼을 당한다 해봐도 이혼의 빌미가 되는 거지. 코골이 때문에 따로 자게 되고 따로 자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딴살림 차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오늘의 명수다 주제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세 리엠 피부과 이세원 원장입니다. 환절기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우유 효과 들어보셨나요? 우유 속 미네랄 성분은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서 피부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한 잔으로 채우는 밀크케어, 지금 시작해보세요.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자, 그러면 오늘의 명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서 얘기해 주실 하나이비인후과 주영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이비인후과 주영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비디오가 아니어서 안타깝지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키도 크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코를 고십니까? 안 고는데 요즘 들어서 가끔씩 곤다는 얘기를 집사람한테 좀 듣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네. 저는 술 먹으면 조금 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격자의 증언이 있어요.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자, 하나이비인후과는 우리나라에서 코 전문 질환으로 최초로 개원을 했죠? 네. 그래서 연간 수술 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코 관련 이비인후과 관련 네. 수술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정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죠. 네.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 서울에 몇 개 있어요? 저희 병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인가? 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뜻은 네. 탑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그런 투게더 이런 개념이 이제 또 하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 병원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1995년에 코수술 전문 병원으로 맨 처음에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목 질환, 귀 질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전문 의료진을 모시면서 네. 이제 전문 병원으로 이제 이비인후과 탄생하게 전문병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하나가 또 일본 말로는 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진짜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 여기 친일병원이야? 원장님들께서는 그 의미로 하나를 짓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주영로 원장님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시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하신 다음에 한림대 의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10년 했습니다. 교수 10년. 네. 그다음에 뜻한 바 있어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영입된 거죠? 네. 영입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 질환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두경부 파트를 맡는 사람으로 이제 처음으로 오면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미국 UCSD 두경부외과 비지팅 교수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수를 하다 보면 의과대학 교수를 하면 한 3, 4년 있다가 그렇죠. 이제 대부분 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저도 이제 한림대 와서 4년 있다가 UC 샌디에고로 1년간 연수를 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인 샌디에고. 아, 맞습니다. 또 좋은 데로 그냥 찾아갔어. 날씨가 참 좋은 곳이라고. 맞습니다. 샌디에고가 그냥 사계절 가을 날씨고.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1위 1위 도시. 네. 이 맞습니다. 샌디에고하고 플로리다.
거기서 뭐 공부했어요 주로? 거기서 이제 두경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암세포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 그다음에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 쭉 연구를 해오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뜻한 바 있어서 하나의 민우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고 이런 뜻한 바 있어서 하나의 민우과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교수생활 하면서 이제 목 질환하고 목 종양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코골이와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코골이의 핵심은 목의 다이나믹스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왜 코를 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골이라는 말을 보면 코에서 이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그 소리의 원인이 되겠고, 제일 많은 원인은 한 60 내지 80%를 차지하는 비만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내지 30%가 유전적 요인인데, 유전적 요인? 이 유전적이라는 거는 뭐 유전병이라는 게 아니고 얼굴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들 딸들이 비슷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간면 구조, 목의 구조, 여러 가지 편도의 구조, 코의 구조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코골이가 전체 한 20-3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 골격의 구조나 생김새에 따라서 코를 골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보시면 저 사람 코를 골겠다, 안 골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이제 하악인데요. 그러니까 아래턱이죠.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거나 목이 짧거나 목이 굵거나 막 이런 분들은 코를 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왜 북한의 김정은이 떠오르지?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얼굴, 그 체격, 그 생김새가 딱 코를 심하게 골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도 약간 그 직업병이야. 코골이 전문한 의사는 지하철 타고 가면 저 사람 코 골겠네, 안 골겠네. 뭐 이렇게. 정말 그게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잘생기신 분인데 이제 턱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좀 이러 보면 여성분들 마찬가지로 저번 저녁 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자주 하게 됩니다. 가서 우리 이혜성 기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하악의 발달이 굉장히 좋고 코 안 골 것 같아요. 네네, 안 골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제 동생의 말에 의하면 안 건다고 얌전하게 해요. 잔대요? 네네. 나중에 막 발로 차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경증 뭐지 그 밤에 돌아다니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목유병이요? 히딩크는 어떠세요? 히딩크. 히딩크도 약간 아래턱이 조금 이렇게 뒤로 밀려 있고 턱에 각이 좀 없는 거로 봐서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른바 사각턱이나 네모 이런 분들은 코를 잘 안 고나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를 곤다는 측면에서는 하악이 좀 발달돼 있고 오히려 주걱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괜찮고, 요새 말하는 V라인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강이 좁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 20대 젊은 남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의 관심이 아주 지대해서 우리 애가 교합이 좀 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정을 할 때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에 뭐 2개를 뽑았다, 상악에 2개를 뽑았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양은 굉장히 갸름하고 예뻐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골이의 원인이 되고 무호흡의 원인이 되는 구강이 좁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한 의사가 봤을 때는 교정을 할 때 제발 치아를 뽑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랑 치과랑 혹시 협진해서 이렇게 교정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코골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실례로 교정 전에는 코를 안 골다가 교정 후에는 코를 고는 사람이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악 수술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양악 수술은 돌출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집어넣는 수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출입을 집어넣게 되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목 안의 구조가 입안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악 수술 전에는 코를 안 골았는데 양악 수술 후에는 겉으로는 좀 미용적으로 개선이 됐지만 이제 밤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냥 그 이 턱을 깎았다고 해서 미용상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 완전히 수면 무호흡증이 온다면
그걸로 인해서 건강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깎는 수술 말고 이렇게 집어넣는 수술이 집어넣는 있거든요. 네. 양악 수술이라고 해서 위턱 아래턱 다 집어넣는 이런 수술을 좀 큰 수술이죠. 네. 네. 근데 이 유난히 혀가 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진짜? 네. 혀가 뚱뚱한 사람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혀가 크다는 거는 길이가 긴 거예요? 아니면 폭이 넓은 거예요? 뭐. 볼륨이 좀 큰 겁니다. 볼륨이. 네. 그래서 우리가 입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면 우리가 해보세요 하면 우리 만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목젖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 목젖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재밌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아시다시피 해보세요 해서 딱 봤는데 목젖이 안 보이네. 그냥 입천장만 보이네. 이런 분들은 코를 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혀가 큰 거야. 그렇죠. 혀가 클 수도 있고 구조상 목젖이 처졌을 수도 있고. 풍성한 혀.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거울 보고 했을 때 목젖이 안 보이면 나는 코를 골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를 고는 분들이 그런 구강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혀를 다이어트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게요. 네. 뭐 말을 안 한다고 있어서 혀살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혀살이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목을 구성하는 점막 하에도 지방 조직이 침착이 되는데 그 지방 조직이 빠지게 되면 공기가 통하는 관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좀 볼륨이 있다 하더라도 체중을 조절하면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중 조절을 안 하고 코골이가 좋아져야겠다. 내 구조상의 문제야 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비만이 있거나 과체중이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체중을 줄임으로써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코골이의 치료 관련된 얘기는 이제 뒤에 하기로 하고 코골이의 원인 계속 더 얘기를 하면 그럼 어렸을 때 편도를 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그 공간의 여유가 더 생겼으니까 코골이가 적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코를 고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이 편도나 아데노이드의 비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데노이드는 이제 편도 옆에 있는 그렇죠. 코 뒤쪽에 있는 편도죠. 그래서 그게 크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목의 구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거해주면 대부분이 코골이가 좋아지고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 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의 코골이가 5살, 6살 애들이 골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3세 이전에도 골고 우리 애가 잠을 못 자야 하고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환자는 몇 살이었나요? 2년, 24개월, 막 12개월 지난 아이들도 뭐 엄마가 코를 골아야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줄 때는 편도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있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36개월, 15kg가 지나면 이제 수술적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누가 이제 애기나 어른이 코를 골고 있으면 아주 고나게 잔다 맞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근데 고나게 자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자고 있는 엄청나게 자려고 애쓰고 있는 아주 불편한 상태인데 사람들이 코를 골고 있으면 그냥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고나게 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죠.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거는 고나게 잘 자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분은 적절한 수면을 치료가 필요하구나.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잠과 각성과의 사이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맞습니다. 있는 거야. 물에 빠져서 막 살아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를 일단 깨워서 다시 재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를 심하게 고는 그냥 코를 고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무호흡으로 연결이 되면 애들이 숨을 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지면 애가 깨게 됩니다. 내 뇌에서 너는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빨리 깨라. 그래서 자꾸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간단해. 애가 코를 골면 공부를 못 할 수 있다라고 얘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맞습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미 공부를 못 해. 논문이나 연구에서 다 입증이 된 거죠. 깜짝 놀라야 돼. 애가 코를 골아? 애 공부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키도 안 클 수도 있고요. 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코막힘이 있거나 뭐 요즘같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유행하는 시절에는 아무래도 입을 벌리고 자게 되잖아요. 코가 막히니까. 이런 경우는 코를 더 골아요?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코가 잘 뚫리는 거는 코골이의 완전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코를 안 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코로 숨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골이 환자들은 코로 숨이 잘 들어오더라도 뒤쪽에서 막히기 때문에 혀에서 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데 코로 숨조차 안 들어오는 분들은 그게 더 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희한하네. 왜 이렇게 공기가 더 많이 들어와서 더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속도가 문제가 되나 그러면? 이게 코로 들어오면 좁은 통로로 샥 들어가니까 더 잘 들어가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깨어 있을 때 네. 숨을 쉬는 건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공기관이 잘 열려 있고 아무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코를 골고 무호흡이 되고 이러는 거는 그런 저항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 저항이 잘 때도 없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수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그러면 조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자서 코를 곤다. 그러면 일단 알레르기 비염부터 치료해 보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나 이비인후과 갈 걸.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코 막힘이 코골이의 원인인지 아니면 목의 구조가 원인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코를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해서 그 증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를 관찰해 보고 그래도 코골이가 진행되면 그때 이제 적극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가 테스트네. 그렇죠. 네, 테스트가 치료가 되고 애한테 그냥 테스트가 되고 비염 줄이는 약을 확 먹여보고 그 다음에 자는 걸 보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비염이라는 게 쉽게 낫지 않잖아요. 그럼 좀 약을 오래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괜찮나요? 그렇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통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약을 처방을 했을 때 보통 일주일 정도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주 내지 2주 처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가를 확인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해야죠. 근데 내가 최근에 들은 건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코로 숨쉬도록 프로그램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코로 숨쉬는데 입을 안 벌리고. 근데 막혀서 입을 벌리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 숨쉬는 게 생리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숨이 들어오면 찬 공기도 들어오고 더운 공기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입을 벌리고 찬 공기를 들여 마시면 갑자기 막 기침이 나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걸 느끼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코 안에는 뭐 이상하겠지만 라지에타 같이 이렇게 필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필터가 있어가지고 온도도 조절해주고 나쁜 것도 다 이렇게 걸러주고 이렇게 거야.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온도 내 체온에 맞는 그런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감기도 덜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닫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입을 닫고 잘 수 있으면 훨씬 더 상기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어. 누가 입 벌리고 있으면 먼지 들어간다. 맞습니다. 진짜 먼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코가 이게 이 항온 항습 천연 필터지. 맞습니다. 코 건강이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같이 미세먼지 많고 막 황사 있으면은 코딱지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파내야 돼요, 냅둬요. 그러니까 파내는 방법을 생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풀어. 풀 수도 있고 너무 딱지가 있으면 우리가 생리식염수로 이제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세척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야지. 그렇죠. 우리가 얼굴을 닦을 때도 비누칠도 하고 세안할 때 뭐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보습제 같은 걸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코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소중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그럼 선생님도 매일 혹시 코 세척 하세요? 코 세척은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하고요. 항상 따뜻한 물로 이렇게 앞필에도 적셔가지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면 그렇게 크게 저항 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원장은 매일 이비인후과를 다녀. 그러네요. 그럼 거기서 칙칙하게 하는데. 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탈모 관리 현장 연결해 봅니다. 최희 리포터. 네, 지금 현장에는 검은콩, 다시마, 에센스, 샴푸. 빠졌네요. 약용효모가 빠졌네요. 약용효모? 그게 어디에 있죠? 약용효모는 판시들에 있습니다. 약용효모가 모근 깊이 작용하는 판시들. 탈모엔 시작부터 판시들. 동국제약. 자, 그러면 아까 내 서두에서 50대 이상에서는 60%가 코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코골이 정도 이게 다 환자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조금씩 골 수 있죠. 네네. 그러면 어디 기준이 이 사람이 환자냐 아니냐? 기준이 뭐예요? 이제 코골이가 있을 때 단순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크게 그렇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골이가 있다는 거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코골이 환자들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요거 좀 더 파고 들어야 돼. 아니 코골이가 있는데 왜 수면 무호흡증이 잘 생기죠? 이제 코골이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기도가 내가 필요한 만큼 넓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하고 난다는 거는 떨리는 거를 많이 들어봐서 그런지 흉내 잘 내는데. 떨리지 않습니까? 네. 이 떨리다가 하고 막히면 이제 무호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리는 것조차 없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코골이가 있는 분들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무호흡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호흡이 빠지는 게 이 호흡 코골이의 다이나믹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막힐 때. 좀 더 좁아서 완전히 막혔을 때 그때 딱 멈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가 무호흡이 심한 환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오히려 코를 고는 게 좋습니다. 사는 거네. 그렇죠. 사는 거네. 살려고 고는 거네. 그래서 옆에서 아내분이 같이 주무실 때 이 사람이 코를 안 고니까 잘 자나보다. 잘 자나보다 하는데 숨을 안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깨우면 그때부터 저 하고 푹 내쉰 다음에 그다음에 코를 고죠. 코를 고는 거는 그래도 숨이 좀 들어가는 건데 무호흡 환자에서는 이게 완전히 숨이 멎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코골이의 더 심한 상태가 무호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소리가 없는 게 1초만 돼도 무호흡인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무호흡의 정의는 보통 10초 이상. 10초 이상. 근데 이제 대부분 10초 이상 하고 이렇게 10초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무호흡증 환자들을 보면 10초는 고사하고 30초, 1분 30초 이렇게까지 무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몇 초예요?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장년층에서 이제 돌연사가 있는 경우에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게 많은 경우에서 이런 무호흡이 원인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코골이가 심할수록 무호흡증은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살 골면 확률은 적고, 세게 골면 확률이 높다. 근데 이 횟수가 중요해요, 데시벨이 중요해요. 코골이는 데시벨은 그냥 소리의 크기고요. 크기는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이제 무호흡이 어느 정도 몇 번이나 오느냐. 한 시간에 몇 번이나 오느냐 봤을 때 우리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5회 이하는 정상으로 봅니다. 5회 이하는 정상을 보는데 5회 이상이 되면 한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정상인도 5번 정도는 수면 무호흡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인의 5번 정도 온다는 게 아니고 이제 5번 정도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환자로 하기에는 미안하니까 그렇죠. 수면 무호흡이라는 질병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그래도 올 수는 있다 하고. 수면 무호흡증 체면이 있지. 3-4번 한 거 갖고 수면 무호흡증 하면은 수면 무호흡증 기분 나빠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무호흡 환자가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게 앱이 있어. 수면 맞습니다. 앱이요? 어떤 이게 앱이 있어가지고 코골이 앱을 다운 받으면은 그리고 이걸 켜놓고 자면은 몇 번 골았는지 이렇게 측정해주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신 분들은 본인이 뭐 코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무호흡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저희 병원에 저한테 찾아오신 여러 환자들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요새는 뭐 혼술, 혼밥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 김철중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앱을 통해서 본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코골이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심하더라고요 하고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그래요? 있습니다. 스마트하다 걔도. 그런 거 이제 들으면 좀 진료하실 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코골이 얘기가 들을수록 재밌다. 재밌다기보다도 하여튼 이게 굉장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젊었을 때 안 골았는데 나이 들어서 곤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구강 구조가 바뀐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면 피부도 늘어지고 근육도 위축되고 근육도 늘어지고 이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혀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고 입천정 근육을 당겨주고 이런 근육의 힘이 필요한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제 점점 그런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혀도 뒤로 처지고 그 근육도 뒤로 처지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 늘어지는 거죠. 그렇죠.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선 씨 젊었을 때 재밌게 놀아.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은 비만보다는 이제 그런 호르몬 영향 때문에 코를 고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제 애들을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대부분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 여행을 가야 되는데 코를 고니까 이게 혼자 방을 쓸 수도 없고 같이 방을 쓰면 내가 코를 고는 거를 알아서 민폐를 끼칠까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더 고역입니다. 자기가 자면 또 친구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와서 나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네. 아니 근데 여자들과 남자들 간에 이 코골이를 받아들이는 민감도가 다를 것 같아. 여자들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혹시? 좀 그렇죠. 야 여자인데 코골아 막 이런 말도 쉽게 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사회학이 코골이의 사회학이야. 집사람이 아니면 아내가 우리가 코를 골고 모흡이 있어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이 코골이로 올 때는 대부분 저는 불편한 게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잘 자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도망가요. 아내가 도망가요.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심하게 고는 분들은 옆방에서 애들이 자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정도로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이 옆방에서까지 못 자고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느꼈어요. 싸움이 난 거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 중학교 때 이제 아빠 조기 축구의 그 단체에서 동해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막 텐트 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끝에 텐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저희 아빠가 코를 너무 크게 골아서 옆에 텐트 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막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의외로 사람 사이에 그게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럼 남한테는 굉장한 피해가 되는 거죠. 민폐야. 이렇게 옛날에 막 2인 1실로 이렇게 막 여행 가고 뭐 학회 같은 데 가잖아. 그럼 누가 옆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가 문제죠. 그렇구나. 젊은 군대 기숙사 그렇죠. 문제들 꽤 맞습니다. 많네. 기숙사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서로 코골이를 모아놓으면 어떠나? 4인 1실 기숙사에 코골이 조사해서 코골이를 다 모아놔. 그러면 서로 골리니까 막 코골이는 먼저 자는 놈이 모아놔도요. 저 사람이 코골아서 못 잤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자기도 코를 많이 골기 때문에 코를 곤다고 해서 코 고는 환경에서 잘 잘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코골이가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큰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그럼요.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남자분들이 더 많지 코골이 않나요?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 코골이 방지법. 그럼 실제로 남녀간의 차이는 어때요? 빈도 보면 남자가 훨씬 많고요. 제가 보면 한 7대 3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7대 3으로 남자에서 코골이가 많고 그 대신에 이제 비만 정도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한 80% 이상의 비만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비만이 있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일단 그 코골이가 심하면 숨 무호흡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후유증이 낮에 졸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골이가 있거나 무호흡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물어보는 증상이 이런 게 있어 하고 물어보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입이 마르세요? 왜냐면 입을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냐? 머리가 아프진 않으세요? 어지럽진 않으세요? 항상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또 낮에 졸리는 건 어때요? 그다음에 아침에 개운하지 못한 느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코골이를 넘어서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럼 왜 수면 무호흡증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것들이 감기가 잘 걸리고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침을 하고 알레르기 증상, 감기 이런 것들이 잘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부정맥, 뇌경색, 중풍, 심장마비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초로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공급이 못 되면서 당뇨에도 문제가 되고 또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꾸 소변을 보러 가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요, 지금. 입안이 마르면서 치주 질환,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자꾸 잇몸에서 잇몸 질환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은 이제 성기능 장애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탈모의 원인도 이런 무호흡이 원인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구 결과가 막 보고되고 있죠. 진짜 만병의 근원이 코골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야간에 거의 저산소증이라고 보는 맞습니다. 저산소증이 계속 그게 10년, 20년 됐을 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면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확 떨어지면서 푹 쉬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축적되고 여러 가지 뇌도 쉬게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공부했던 것도 기억력에 축적이 되고 여기저기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쭉 잘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못 일어나기 때문에 몸에 계속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골이는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은 좀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당뇨도 없고 혈압도 그러니까 없고 오히려 이게 후유증이나 치료의 기준은 수면 무호흡증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수치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당신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산소 포화도도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소가 떨어짐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확인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코골이만 없애는 치료를 할 것인지를 상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들어가면은 졸려. 근데 영화를 또 볼 땐 안 졸리거든. 이런 거는 주간 졸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쭉쭉 내서 저는 TV를 볼 때 졸려요. 앉아서 책을 읽을 때 졸려요.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졸려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막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주간 있습니다. 졸리음 측정. 그렇죠. 네, 그런 걸 해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높으면 네. 우리가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치매도 뭐 이렇게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네. 우리가 이게 치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수면에서도 이제 그런 측정 장치가 다 있습니다. 아니 코골이 얘기 이 소리만큼 무서웠어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병을 이제부터 코골이가 있고 수면 무호흡증의 증세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수면과 관련돼 있어. 수면이 아니라 수명.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 코골이의 다양한 발생 원인과 코골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코골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명예수다 김철중입니다. 써니. 저 쏘리. 인사하면 안 될까요? 쏘리. 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자, 우리 1부에서는 우리 코골이의 실태와 그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2부에서는 코골이의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의 결과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골이가 정말 의심돼. 주간 졸림도 있어.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더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측정하는 것이 이제 수면 다원 검사인데 수면 다원. 수면 다원 검사는 내가 자는 거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수면을 취하면서 전 수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자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몸을 측정해요? 뇌파를 측정하고, 뇌파. 그다음에 안구 운동, 근긴장성, 그다음에 심전도, 그러니까 심장의 움직임,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혈액 내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호흡의 움직임, 그러니까 코로 숨이 들락날락하는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가슴이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움직임을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숨을 쉬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정말로 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의지는 있는데 숨을 못 쉬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수치화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증상은 어느 정도 심하고 어느 정도 심한 정도의 무호흡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자다가 그냥 숨 쉬고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나 숨 안 쉬어.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이렇게 다 수면 기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황당하네. 너무 숨을 못 쉬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환자는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깨우고 이러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면 다원 검사는 하여튼 병원에서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네. 병원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잘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래요? 해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래도 잘 못 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신뢰했을 정도의 그런 검사는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수면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드시던 수면제를 좀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뭐 검사 수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건강보험 적용돼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얼마예요? 70만 원? 네.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한 7,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의료보험으로 할지 말지를 논의 중인 게 한 2,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돼야 될 것 같은 게 만병의 근원이 다른 게 아니네요. 코골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해결책이 있어.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검사를 해줘.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심하게 진단이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줘. 그리고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본인 부담.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약간 MRI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환자한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더라도 그 적용되는 거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보험 적용이 되지만 이제 문제는 이 검사 자체가 보험으로 다시 환원되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세 리엠 피부과 이세원 원장입니다. 환절기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우유 효과 들어보셨나요? 우유 속 미네랄 성분은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서 피부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한 잔으로 채우는 밀크케어 지금 시작해보세요. 우유자조금 관리위원회.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1박 2일로 몇 시에 자요 보통?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을 8시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부착하고 이제 9시, 10시 그때쯤부터 자기 시작해서 텔레비전 보다가 자나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환자가 이제 텔레비를 끄고 불을 딱 끄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측정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깜깜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의 이제 케이블 TV로 이제 그 사람이 자는 걸 이제 보는 거죠. 확인하고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되고. 거기서 나온 보면은 수면 무호흡증 심할 경우에는 막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럼요. 그걸 확인하면 이렇게 그 결과 보면 쌀벌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 진지하게 듣게 되고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나? 왜냐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불편함이 없는데 하고 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심각한 무호흡을 본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90% 이상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수면 무호흡증 심하게 가는 사람은 몇 %? 떨어져요? 70%, 60%까지 떨어집니다. 그건 원래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인데? 그렇죠. 응급 상황이죠. 와, 그 정도로 그냥 평소 잘 때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뇌에서 당신은 깨나야 합니다 하면서 깨나든지 아니면 몸을 뒤척이든지 이러면서 다시 이제 호흡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살벌한구나. 거의 뭐 알람 울리는 수준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러겠네요. 부정맥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심전도 찍는다 그랬죠. 그렇죠. 심전도에서 이제 부정맥이 확인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이제 그게 정말 수면 무호흡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심장 검사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처음으로 오는 질환은 부정맥보다는 고혈압. 혈압이 뭐 올라? 그렇죠. 그런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이를 가는 것도 이건 뭐 코골이는 아니지만 수면 장애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갈이도 이제 수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수면과 관련된 이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턱을 닫아주는 이런 근육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갈이도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수면을 교정을 해가지고 이갈이가 좋아지면 이게 수면 때문에 생긴 이갈이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치과적인 문제 아니면 이제 근육의 문제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 같이 보톡스 같은 거를 이제 그 근육에 이렇게 주사를 함으로써 또 이갈이를 좋게 하고 또 이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뇌파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면? 우리가 뇌파는 우리가 수면의 단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뇌파를 보면 우리가 수면은 크게 렘 수면 또 비렘 수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비렘 수면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3단계로 갈수록 깊은 수면이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떤 수면 단계를 들어가고 3단계 수면이 어느 정도 전체 수면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수면 장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을 안 하면 수면의 단계를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 3단계 수면은 전체 수면에서 한 2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모자라게 되죠. 그럼 막 원래가 정상적으로 깊은 수면은 약 전체 20% 10시간 잔다면 약 2시간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 있고 이런 사람들은 깊은 수면에 빠지는 비율이 막 10%도 안 되고 막 이런. 그럼요. 막 단단히 퍼센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헛잠 자는구나. 그렇죠. 잠자려고 노력만 하는 거죠. 그냥 생 고생 어떻게든 잡으려고 이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아침에 깬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찌뿌둥하고 뭐 머리도 자도 아프고 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낮에 졸려가지고 사고를 여러 번 냈어야 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접촉 사고 같은 거 깜빡 돌아. 그렇죠. 그러면 졸음 운전으로 사고 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그럼요. 굉장히 많겠네요. 주간에. 네, 그리고 수면 장애도 문제지만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럭 운전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몇 시간 운전했으면 몇 시간 자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게 제일 문제죠. 우리나라는 문제야. 지금 화물트럭 운전사들 막 밤새면서 운전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이게 페이가 지급돼서 더 많이 일을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물건 빨리 떼고 그렇죠. 돈 벌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다 사회적 이 위험 요인이지. 그렇죠. 움직이는 세월호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없는 환자들은 수면이 부족해서 사고가 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러면서 그냥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면 다양 검사를 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뭐 뇌파가 깊은 수면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검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죠. 내시경? 네. 어떻게 어디를 내시경을 우리 수면 내시경 다 하잖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윗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수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약을 줘서 환자의 수면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되면 환자가 코도 골고 무호흡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면 치제를 넣는 그 사이에도 이제 코를 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시경을 코로 이제 진입을 시켜서 계속 고는구만. 진입을 시켜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를 고는 위치는 대부분 이제 목젖하고 혀뿌리 이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쪽을 위해서 이렇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또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막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디오로 다 찍어요? 그렇죠. 다 찍어서 나중에 이제 환자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를 골고 이렇게 해서 무호흡이 생깁니다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검사하는 동안에? 네네. 그럼 완전히 딱 붙어? 그렇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붙는 게 보여 그냥. 그렇죠. 내시경으로. 네. 그래서 항상 그거를 할 때는 우리 마취과 선생님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깨우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만약에 30초 동안 계속되는 사람은 30초 동안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막혀야 그렇죠.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환자는 숨을 쉬려고 가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완전 숨 넘어가는 소리네요. 완전 막혀 있는 거야. 그렇죠. 야,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동영상으로 딱 보여주면 환자들이 깜짝 놀라겠는데. 그렇죠. 소리도 다 나오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설명을 할 때 환자분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분, 특히 아내분들이 오세요. 배우자분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어느 정도로 코를 골고 무호흡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배우자나 가족분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골아요. 이렇게 무호흡이 있어요 하고 하게 되고 이제 환자분들도 내가 이랬었어 하고 이제 놀라게 되고 이건 배우자의 그 불만족이나 고통을 이제 아는 거죠.
이랬구나. 이건 확실한 물증 아니야. 그렇죠. 내시경 딱 들이대는 거야. 조사 다 나왔어 이제. 사실들을 자백해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러면 검사 자체는 심플하게 이제 끝나는 거네요. 내시경을 약 몇 분 해요 그러면? 10분? 내시경은 최소한 5분에서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약을 놓고 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코골이나 무호흡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 단계를 좀 이렇게 좀 마취를 깊이 했다가 얕게 했다가 하면서 이제 그 상태를 확인하죠.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충분하게 이 정도가 확인이 됐구나 싶으면 이제 검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제 수면 당황 검사하고 수면 내시경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특수하게 하는 게 있나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할 때 한 자세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턱을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도가 넓어지는지, 그다음에 옆으로 돌리면 또 기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수술적 플랜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수술을 플랜을 짜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비수술적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를 하면 기도가 이만큼 열리겠구나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그 얘기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취했더니 유난히 더 확 열리는 경우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면 당원 검사에는 자세 포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똑바로 잤을 때 어느 정도 심하고 옆으로 자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특히 이제 자세성 무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자면 거의 50% 이상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꼭 자세에 대한 검사를 해가지고 자세가 어느 정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또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직 코골이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맨 먼저 권유하는 것이 옆으로 자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옆으로 자면 코골이가 많이 좋아지고 왜 그런 거예요? 무호흡증도 많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이제 처지지 않습니까? 네. 뒤로 처지면 이제 숨쉬는 통로를 막게 되는데 옆으로 자면 한쪽으로 다 쏠리게 됩니다. 옆으로. 네. 그러면 위쪽이 통로를 안 가려. 그렇죠. 목젖이. 위쪽이 통로가 생깁니다. 위쪽에 통로가 생기면서 코골이가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엎드려 자면 어떻게? 완전히. 엎드려 자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엎드려 자면 이제 파묻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제 파묻히고 이러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자세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똑바로 잘 때, 옆으로 잘 때 또 옆으로 계속 자게 되면 어깨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깨 관절, 난 오십견도 생기는데 어떻게 계속 옆으로 잘 오십견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치료 방법 중에서는 뒤에다가 테니스공을 묶고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뒤라고 하시면 등에다가 등을 베기게 해서 옆으로 잘 거야. 그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자세 치료도 하나의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누가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한번 옆으로 돌려 누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들이 이제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고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죠. 옆으로 싹 밀면 고개가 돌아가면서 코골이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손으로 미는지 발로 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야 모르죠. 네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자면서 자기 자세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옆으로 맨 처음에 잘 때는 옆으로 자겠지. 그렇죠. 근데 자다 보면 다 누워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대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옆으로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다 보니까 깨우고 숨을 못 쉬니까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그렇죠. 그 조금 열린 자세를 찾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살기 위한 내가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버릇이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기들도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고 그럼 그게 몸부림치는 과정인 수면 무호흡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죠.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그런 분들은 똑바로 자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눕고 저쪽으로 돌아눕고 그래서 저희가 수면 당원을 해보면 막 이렇게 계속 뒤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이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죠. 근데 무슨 이렇게 막 그 코골이 방지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 막 그 밑에 바닥이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요새 되게 많죠. 옆으로 계속 잘 수 있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아주 가벼운 코골이에는 효과가 있겠네. 그럼요. 예. 그것도 이제 내가 너무 수면이 안 좋고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자세를 잡아줌으로써 좀 수면을 좋게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은 왼쪽으로 옆으로 잘 수 있게 했다가 그러면 네. 반대쪽에 부풀어 올라오면서 반대쪽으로 옆으로 해서 그런 게 있어요? 1시간짜리 네. 첨단 코골이 방지 이불 베개 베개 같은 거예요. 큰 베개. 사람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네요. 이게 수면이 엄청난 비즈니스 시장이야. 이게 갈수록 코골이에 대한 어떤 이 심각성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 코골이를 줄이려고 하는 엄청난 이 비즈니스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네. 귀가 나쁘면 보청기를 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수면이 안 좋은 거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 잠버릇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네. 엄청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면서 이제 적절히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치료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옆으로 자서 완전히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술은 맨 마지막으로 선택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 없나요? 뭐. 그렇죠. 일단은 수술 안 하고 싶어 하실 것 당연하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비인후과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을 원하십니다. 수술로서 한 방에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 방에 모든 거를 해결. 이게 돌고 돌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수면을 담당하는 의사는 우리나라에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고 네. 신경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수면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제 수술도 같이 치료를 하고 신경과나 내과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수술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골이는 수술하면 다 좋아지겠지, 수술하면 해결되겠지. 그러면서 저 다음 달에 여행 가는데요, 코골이 좀 해결해 주세요. 또 극단으로 수술에 대한 과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수술은 절대 싫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류고 수술하면 다 무조건 다 난 줄 알고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인식이 맞습니다. 자 일단 수술은 얘기를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비수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을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해가지고 또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모흡이 있고 보니까 수술이 별로 해당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구강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구강 내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니 같은 걸 이렇게 끼고 자는 건데요. 틀니 같은 걸 끼고 자면? 끼고 자면 아래턱을 앞으로 이렇게 전진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턱을 앞으로 내밀고 주걱턱 같이 해서 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뒤쪽의 공간이 열리면서 이제 코골이도 좀 좋아지고 호흡도 좀 좋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심한 모흡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단순 코골이나 경증의 모흡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환자들의 수용성 어때요? 뭐 불편해서 못 자겠다 뭐.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제 그래도 그게 며칠 지나니까 적응돼서 자기도 수용성이 그래도 그거는 한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구강 내 장치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잘 쓰고 모양새는 별로 안 좋겠네. 잘 때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죠. 또 옆에 애인 주인 모양새는 이렇게 턱이 앞으로 좀 빠진 형태로 자는 거예요. 그걸 물고 자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게 심하지는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빼나. 그러면 그거는 자기 구강 모형에 따라서 맞춤 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맞춤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렇게 본을 뜨는 것 같이 다 떠가지고 자기 체에 맞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혀 위치나 이런 거 맞게, 그렇죠. 치아 위치에 맞게. 인터넷 보면 그냥 코골이 방지 장만해야겠는데. 마우스피스 같은 거 팔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한번 검증은 해봐야죠. 근데 하여튼 구강 구조에 맞게 그리고 막히는 그 원인에 맞게 그러니까 맞춤 설계된 제작된 게 훨씬 더 효과는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적응이 되겠다 하는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 끼고 자면서 또 수면 내시경을 확인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확실하네 제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구강 내 장치는 건강보험 안 돼요? 네. 지금 수면에 대한 모든 치료나 이런 거는 수술 이외에는 잠은 하나도 안 해주네. 그러게요.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럼 얼마? 이것도 비쌀 것 같다 왠지. 구강 내 장치가 그래도 한 120-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하죠. 틀립보다 비싸. 맞습니다. 그걸
틀리를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사람은 이제 해피하게 이제 네. 아주 고요한 밤을 보내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양압기입니다. 양압기요. 양압기는 이제 끼고 자는 건데요. 네. 마스크 같이 이렇게 끼고 자는데 뭐 헤어밴드까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긴 했지만 네. 굉장한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자면 수면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방지할 수 있고 하는 좋은 치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양압이니까 아주 프레셔를 줘서 그렇죠. 그냥 씩 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공기를 힘으로. 압력을 줘가지고 그 압력으로 이제 숨구멍을 넓혀 놓으면 그 넓혀진 숨구멍을 통해서 본인의 숨을 그냥 쉬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양압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그 영화 매드맥스에 보면 거의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진짜 거의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압기를 설명할 때 항상 그 장면이 영화의 매드맥스의 그 장면이 네.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테러블한 장비를 어떻게 차고 자냐 그러는데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현무 씨가 예전에 한번 양압기에 대해서 이제 TV에 나왔습니다. 공중파에서 나와서 네. 요새는 인터넷에 전현무의 양압기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이제 일반인들이 양압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압기를 좀 여러분들의 인식이 좀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치료하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언제까지 해요? 그러는데 평생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거 그냥 평생 하면 되는 거지. 평생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땡큐지. 맞습니다. 아니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잠은 언제까지 자야 돼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안경은 언제까지 껴야 돼요? 보청기는 언제까지 써야 돼요? 그랑 똑같은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은근히 양압기 쓰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이 코골이가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양압기를 슬쩍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히려 수술보다는 양압기를 많이 쓰죠. 수술의 제한사항, 수술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를 안 골던 사람들도 50, 60, 70이 되면 코를 골지 않습니까? 네. 수술해서 좋아지더라도 나이가 들고 또 다시 살이 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재발의 요인들이 다시 합해지게 되면 다시 코를 골게 되거든요. 그럼 양압기는 한번 장만하면 그냥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교체를 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양압기도 좀 비싸. 그건 뭐 안 되죠? 안 됩니다. 거의 정부 뭐 하나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맞습니다. 70만 원 비싸. 근데 이게 잘 자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5월이기도 하고 돈이야, 진짜. 이게 부모님이 약간 코골이가 좀 심하시다. 그럼 이비인후과 한번 가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다운 검사나 수면 다운 검사부터 시작해서 양압기 처방을 받으면 양압기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양압기를 써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면 당신이 다른 큰 병이 걸려서 한번 입원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양압기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수용성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거든. 맞습니다. 코에다 끼고 막 마우스 끼고 자니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사세요 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한 2주 정도 대여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대여를 하게 되면 구입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기계는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을 썼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썼는지 그걸 쓰고 나니까 무호흡 지수가 몇에서 몇까지 떨어졌는지 이런 기록들이 다 측정이 되는 거야. 기계 안에 양압기를 쓰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우자분이 잠들고 나서 한 10분 20분만 봐주세요. 그게 왜냐하면 끼고 나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자는지 코골이는 없어지는지 기계 소리는 좀 수용할 만한지 이런 걸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끼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이 보통 1년까지는 다 기계 안에 측정이 되니까 보통 처음에는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쭉쭉 확인을 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이제 그런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되죠.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탈모 관리 현장 연결해 봅니다.
최희 리포터. 네, 지금 현장에는 검은콩, 다시마, 에센스, 샴푸. 아, 빠졌네요. 약용효모가 빠졌네요. 약용효모? 그게 어디에 있죠? 약용효모는 판시들에 있습니다. 약용효모가 모근 깊이 작용하는 판시들. 탈모엔 시작부터 판시들. 동국제약. 자, 그렇게 해서 양압기를 써서 뭐 고요한 밤이 되면 해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거나 나는 수술을 양압 못 쓰겠다. 아니면 나는 수술을 꼭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나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 목적이 네. 꼭 수술할 환자분들을 골라서 잡아내기 위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수술 있죠. 어떻게 해요? 어디를 해요? 수술은 대부분 이제 목, 편도, 그다음에 목젖, 그다음에 혀뿌리 이런 부분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쳐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전부 다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목젖이나 연구개 쪽으로 수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목하고 코하고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렇지. 거기가 너무 넓어지면 음식을 먹을 때 막 코로 나온다든지 어우야. 우리가 말소리가 엉 하고 이제 새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골이만 또 무호흡만 좋게 하기 위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보존하는 하에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한계도 있고 수술의 이제 문제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상당한 이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골이를 좋게 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보존을 시키는. 맞습니다. 예. 야, 이거 상당한 예술이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수술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정상적인 기능을 꼭 보존하는 하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완전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꼭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 아주 여기서 극히 일부 병원이 수술에 욕심을 내서 수술 적응증이 좀 살짝 안 되는데도 막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오는 문제 또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2번, 3번 해가지고 이게 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분 굉장히 힘들겠네 하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의사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성형 계속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한 번 수술해서 안 됐다고 하면 코골이 수술은 2번, 3번 수술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만약에 한 번 수술해서 잘 안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양압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수술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서 코골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다. 그럼요. 예. 그런 경우는 진짜 해피한 거네요. 그렇죠. 의사로서도 기분이 좋겠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면 그런 환자분들은 한 30% 수술 환자. 네. 그러니까 코골이로 온 환자분의 검사를 한 환자분의 한 30% 정도. 코골이로 이비인후과를 찾은 환자의 약 30%는 수술로 결과가 좋아지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다 한참 뭐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약 한 달 있다가 병원 외래에 올 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막 그 좋아졌다는 표현을 뭐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이렇게는 하기는 뭐라 하지만 아내분들이 오셔가지고 배우자분들 오셔가지고 요새는요 잠을 못 자겠어요. 왜요? 너무 조용해서 이 사람이 혹시 죽은 건 아닌지 몰라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코를 골 때는 오히려 그 콧소리에 잘 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콧소리를 듣고 어떻게 같이 주무세요 하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잘 주무시는 적응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소리가 없어서 소리가 없어가지고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그건 저랑 똑같네. 자동차 너무 소음 없으면 시동 꺼진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시동 맞습니다. 그런 거네.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왜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막 남자들이 왜 잠을 잘 자면 새벽 발기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하나의 이 몸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양압기를 아까 김철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양압기가 수용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지나면 한 30-40%는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걸 썼을 때 뭔가 변화를 느끼는 아침에 개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는 이렇게 잔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개운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끈 솟았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 느끼게 되면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올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되게 보람 그다음에 있었어요. 이게 낮 시간에 이렇게 업무 효율도 올라갔어요. 그럼요.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몸에 에너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비만이 원인이 돼서 아주 심한 무호흡이 있어서 양압기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운동은 뭐 이렇게 헬스장 가서 이렇게 역기를 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 걸으세요. 이렇게 하죠. 1시간 부부가 같이 걸으세요. 그러면 1시간을 걸으면 보통 10,000보를 걷게 됩니다. 10,000보를 걷게 되고 한 5km를 걷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걷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몸의 대사가 이제 양압호흡기를 통해서 대사가 올라간 상태가 되면 이제 살이 빠지게 돼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 축적도 안 되고 대사도 떨어져 가지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대사가 한 5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한 1kg 빠졌었는데 수면이 교정이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같은 운동을 하면 한 5kg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만이 해결되고 선순환이 되는구나. 그렇죠. 선순환이 되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양압기를 할 때는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공기가 센 압력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만도 없어지고 숨쉬는 통로가 넓어지면 그 압력이 점점 낮아지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또 착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은 몇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강이나 이제 연구개 쪽 수술을 하면 보통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코가 막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는군요. 코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반 그러면 정도. 약 2박 3일 입원해요? 네, 2박 3일 입원하고 이제 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한 3박 4일. 명확하게 이게 이제 수술 정식이 된다면 건강보험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 환자 부담금이 얼마예요? 수술비만 따지면? 수술비만 따지면 한 뭐 100만 원 이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양압기보다 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양압기보다는 이게 더 싼 게 아이러니네. 그렇죠.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압기에 비해서 수술이 훨씬 비싼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싸고요. 수술 비용은 건강보험이 되는 한에서 수술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보험이 안 되는 수술을 적용하는 병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찌됐건 그 무슨 마우스피스, 양압기 수술 약간 이 다양한 무기들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치료 받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코골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래에 오는 코골이 환자의 몇 프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게 비율이 몇 프로예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저한테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 오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원 같구나. 대부분은 이제 양압호흡기를 잘 설명드리고 이제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써가도록 하면 이제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코골이 수술했어도 이렇게 살을 빼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술을 과음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건 생활요법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당신은 수술을 하면 좋아집니다 했을 때 그분이 비만을 가지고 있으면 수술과 함께 체중 줄이는 걸 해야지 좋아지지. 나는 수술했는데 왜 안 좋아져? 이런 분들 가끔씩 있습니다. 계속 체중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부터 잘 설명을 드리고 당신은 이 수술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하고 똑같이 사시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들 얘기로 가서 그 애들도 이제 수술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애들 수술하고 어른 수술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아이들은 정상적인 구조를 안 다치는 뇌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데노이드는 이제 코 뒤에 있는 편도인데 이제 코에서 넘어가는 공기가 아데노이드에서 걸리고 또 편도에서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숨쉬는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구조를 보존하면서 편도 아데노이드를 수술해주면 대부분 이제 좋아집니다. 그거 몇 살 때예요,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기준을 나누는데 이제 편도도 어느 정도의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는 좀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이제 성인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3세 이후. 3세 이후 36개월 이상 15kg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비교적 일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청취자분이 한 질문을 보내셨는데 100
윈이님이 보내신 질문이에요. 그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4살 남아인데 코골이가 심한데요. 와이프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난 방송에 편도 절제술을 권하셔서 제 아이에게 수술을 받도록 하려고요. 궁금한 건 시기인데요. 몇 살에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전신 마취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신 게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답이 나왔네요. 4살인데 증상이 충분히 있고 그게 이제 수술해서 좋아질 정도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애들은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위암을 술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의 적응증은 언제? 그러니까 뭐예요, 적응증이? 적응증은 우리가 이제 편도 수술을 할 때는 적응증이 수면에 장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는 이제 수면 검사를 애들 같은 경우에도 하기도 하는데 애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른들은 1시간에 5번 이상이면 5번 이하가 이제 정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호흡이 한 번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코 골다가 무호흡이 딱 한 번이라도 왔으면 심각한 거야.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있다. 그거는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악의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교정을 해서 우리가 얼굴이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겠고, 그다음에 너무나 편도염을 자주 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적응증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편도에도 이제 혹이나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편도 수술을 하는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 편도나 아데노이드 뗐어 이렇게 그다음에 잘 때로는 코를 잘 안 골아. 네네. 아우 부모 입장에서는 뿌듯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에 대한 전신 마취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애들을 수술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담감과 이제 수술 후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것도 아이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떼내는 거는 보험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건 보험이 다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 김효성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5살 여아를 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초에 아이가 자주 중이염에 걸리고 잘 낫지도 않고 코막힘이 심해서 잠잘 때 숨쉬는 게 힘들어 보여 검사를 해보니 아데노이드가 비대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분이 아데노이드를 제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귀에는 튜브도 박아서 다행히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아이의 목 상태를 보게 됐는데 편도가 상당히 커 보여서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다른 아이보다 편도가 비대하기는 하지만 별 문제는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 걱정은 당시 아데노이드 수술할 때 편도 제거도 같이 병행하도록 다른 병원에서는 권유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수한 병원에서는 굳이 편도 제거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데노이드 제거만 하기는 했는데 분명히 지금 제 아이의 목 상태를 볼 때는 편도가 많이 부어 있어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리고요. 그 아이 호흡에는 딱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버릇인지 몰라도 입은 잘 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침 시에는 코로 잘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가 이렇게 보면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큼에도 불구하고 숨을 잘 쉬고 입 닫고 잘 자고 문제가 없으면 그건 절대 수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도 아데노이드가 있을 때 그걸 수술해 주는 목적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데노이드를 하고 증상이 좋아졌고 현재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편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수술할 필요는 없고요. 경과를 보고 편도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 수술을 해도 됩니다. 지금 몇 살이었죠, 아기가? 5살 여자아이요. 5살 여자아이면 편도가 아직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편도는 우리가 한 12살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관찰을 해보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염증이 자주 생긴다던가 코골이가 다시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편도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그때 수술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편도는 안 떼고 아데노이드만 떼는 경우도 있나 보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데노이드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편도가 작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데노이드만 해줘도 증상이 굉장히 편도를 좀 아끼는 경향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대부분 한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하는 한 90%의 아이들은 같이 하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조직이 위치만 다르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편도가 큰 애들은 아데노이드도 크고 아데노이드 큰 애들은 편도도 큰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위만 수술을 하게 되죠. 자, 오늘 그 하나이비인후과 주영록 원장님과 함께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거를 뭐 반복된 얘기더라도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우리가 수면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코골이나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바쁘고 요새 또 여러 가지 경제 환경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데 적절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고 그 충분한 수면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면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 담배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술, 담배. 술을 드시면 코를 많이 골아요. 음주 후에는 많이 골아요. 하는 것들이 뭐냐면 술을 드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이 다 처지고 긴장이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숨쉬는 통로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심해지고 담배는 또 입마름을 또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상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 담배만 끊고 체중 조절만 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수면 장애를 굉장히 많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종류 상관없이 다 와인 먹으면 안 골고 간단한 와인 이런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와인은요? 네, 와인 폭탄주 먹으면 안 골아. 우리가 이제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있어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벼운 한 모금 정도 레드 와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정말 코골이에서 A부터 G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 방송 들었듯이 코골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골이가 만병의 근원, 사회 갈등의 아주 원인 여러분들의 고요한 밤을 해서 적절로 진단과 치료에 나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코골이에 대해서 하나이비인후과 주영록 원장님과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아주 도움이 되는 얘기 나눴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저도 많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